벌써 3월의 마지막 주고 4월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과연 4월 우리 증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김형열 팀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월 지나고 3월 들어서면서 우리 시장 과연 글로벌 시장과 다시 좀 리커플링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썩 그러지는 못했어요. 4월 증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4월은 곧 이제 2분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선 어떤 1분기와의 어떤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1분기 주식 시장이 저점 기준으로 약 1930, 고점에 한 2050이었기 때문에 한 100포인트 내외 상당히 좁은 밴드에서 움직여 왔었다라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코스닥으로 대표되는 개별주들의 랠리가 계속 지속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4월 증시의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4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2분기 전체적인 변화가 과연 1분기에 얼마나 차이를 두게 될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 기업 실적 변수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확실히 뭐 2분기가 시작되니까 우리 1분기 실적에 대한 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들이 일단 4월은 3월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도 살짝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 시장이 안 좋았던 거지 사실은 외국 시장들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 어제 하락한 원인들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뒷배경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이야기 정말 저는 오히려 부럽게 들렸었는데요. 과연 이런 대외적인 훈풍이 우리나라까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여기다 이제 또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소 좀 그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측면에서 최근에 선진국과 비교해서 신흥국 증시의 매력이 조금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제로금리 환경이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대한 변화를 들 수가 있고 선진국 경제가 다소 조금 성장 속도가 정체됨으로써 전반적인 어떤 투자 매력이 약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우리 한국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 어떤 다른 나라와의 어떤 상대 비교를 우리가 먼저 하기보다는 내부적인 이유는 없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는 한국 경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 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변화는 현재 우측으로 그 방향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 등이 반영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광공업 생산지수를 기준으로 한 경제의 질량, 이 규모는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정도가 상당히 경직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정책 당국의 부양 의지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오후에 현재 발표 예정으로 예상되는 경기 부양 대책과 관련된 부분 등이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우리가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 수급. 기존에는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고 우리나라 화가 또 워낙 또 강세로 갔었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진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1거래일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4월에는 조금 환율의 안정세를 찾으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까요? 네, 우선 사실 이런 질문을 가장 최근에 많이 받는 편이었는데요. 사실 이 떡 줄 사람이 그 줄맘도 없는데 우리가 줄 거다라고 믿고 있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외국인의 행보를 보면 지난해 1분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10조 원을 샀었고요. 그리고 2분기에 5조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 8조 원 정도를 샀었는데 문제는 지난해 4분기가 시작된 이후에 현재까지 외국인의 어떤 추세가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진 반년의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 아직까지 시장에서 정확한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를 기대하는 부분 등이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볼 때는 현재 한국 증시에서 주식보다는 채권 쪽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요. 지난해 이후에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약 누적 기준으로 15조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
전체적으로도 다행스럽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채권 시장에서는 현물을 기준으로 50조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국에서 주식과 채권을 선택하게 된다면 여전히 채권이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채권 금리 저금리에서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가 대부분 1%를 밑돈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보면 우리 국고 5년물을 기준으로 2% 후반에 있는 한국 채권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 투자 우선순위에서 채권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한국 증시의 어떤 긍정적 요인이 응집되고 누적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2분기의 외국인 수급의 패턴은 그동안의 어떤 불균형적인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매수 쪽으로 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네,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던 부분도 함께 여러분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시장을 좋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가장 강력한 모멘텀 하나가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나눴으니까 뭐 자세한 얘기 제가 또 중원본 하는 것보다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정책 모멘텀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우선 오늘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 그 박근혜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온다라는 것이 실물 경제와 단기적인 경기 모멘텀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혼선도 투자자 측면에서는 껄끄러운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미 지난해 설정된 2013년 정부 예산에서 대부분 교육이라든지 다소 내수 경기나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예산 배분 과정이 있어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정책과 실제적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읽어볼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살펴보시면 현재 오늘 오후에 발표 예정이다 보니까 추경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최저 5조 원 정도에서 10조 원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28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그 폭은 크지 않다라 볼 수가 있지만 이미 지난 2013년 정부 예산이 5% 정도 늘었기 때문에 5조 원 내외의 어떤 추경 편성만 있게 되더라도 어떤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기대 요인 등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거 추경 편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었던 사례를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우선 우리 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좋게 평가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난해 10월에도 이미 일본 중앙은행이 양쪽 완화 정책을 밝혀왔었지만 아베 총리가 강력하게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히게 되자 글로벌 투자 자금이 전부 다 일본으로 몰려갔었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그 관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장의 상승근거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팀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1분기 실적 결과에 주목하기보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것들 관심 갖고 봐야 할지까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분기 실적은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라는 측면보다는 이익의 저점 인식이 얼마나 강화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옅은 색으로 나타난 것이 주요 섹터별 우리 기업들의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에너지나 소재, 산업재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 여전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필수 소비재가 포함된 음식료나 통신 그리고 유틸리티 등과 같은 경기 방어주가 여전히 앞서 있다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조금씩 경기 민감주 쪽에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4분기 주식시장의 관심 업종과 어떤 전략의 코드는 그동안의 어떤 디커플링에 대한 어떤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는 환율과 역시 외국인 수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 관점으로 본다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어떤 매력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네. 2분기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가 여전히 강한 편인 IT와 그리고 IT에서의 중소형 종목들로서의 확산 가능성 등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가 인식이 강한 PBR 관점에서의 투자 매력이 높은 종목들은 조선 업종과 증권 업종 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대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3월의 마지막 주에 4월 증시 전망해보고요. 여러분들께 필요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